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상담 편지가 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3세의 뉴욕 주민으로 영주권 3년째인 작년에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이 메디케이드 혜택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 보증을 한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되는지요? 또 저에게도 시민권 신청할 때에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신 건데요. 네, 메디케이드를 받았을 경우에 네,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에 영주권 재정 보증을 한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옵니까? 네, 하는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 네, 그거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네, 공적 부조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그 영주권 스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재정보증은 5년입니다. 네, 이민법상요. 예, 그 5년 기간 동안에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면은 네, 당연히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주권 5년 이내에 네, SSI를 받았다든지 푸드스탬프를 받았다든지 네,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든지 아,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선 공적 부조의 범위는 네, 말씀드린 대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SSI 네, 또는 하우싱 어시스턴트 하우징. 이런 것이 이제 예. 제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관심 아이템인데요. 네, 그 재정보증인이 스폰서가 5년을 보증했다는 얘기는 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년 동안. 5년 동안요. 네, 그런데 메디케이드도 받고 물론 SSI나 푸드스탬프는 신청할 때부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주권 5년 가지고는. 네, 5년 이내는요. 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네, 영주권 5년 이내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스페셜 메디케이드 네, 또는 긴급한 메디케이드 네,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때에 그 재정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에는 네, 그런 케이스들 경우에는 스폰서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네, 메디컬 문제는 메디컬 이머전시는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아무도 조정이 불가능한 그런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불이익이 안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불이익을 받았던 적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재정 보증을 그 유효 기간이 5년인데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게 emergency, 그러니까 메디컬 쪽으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받은 메디케이드 거는 들어있습니다. 네, 그거는 괜찮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스탬프나 SSI는 영주권 5년 돼가지고는 받을 자격이 신청할 자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메디케이드 이분처럼요. 네, 메디케이드를 영주권 5년 이내에 받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메디케이드는 네, 뉴저지의 경우는 영주권 5년 이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뉴욕의 경우는 네, 스페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요즘의 경우는 어디서나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를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은 뉴저지는 영주권 5년이 안 되면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이제 3년인데 뉴욕에서 메디케이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메디케이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이익이 가고 뭐 공적 부조에 걸리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머전시 상황일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케이스를 좀 스타디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요새의 경우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셔널 헬스 이머전시 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메디케이드 사용하는 거는 스폰서의 불이익이나 또는 공적 부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이익이라는 것이. 보조해 준 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아, 돈. 리임버스를 해야 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 들어간 비용을 해야 되는군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2월 24일 네. 이후로는 사실은 공적 부조가 네.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메디케이드가 생기면서부터 있던 그 이민법에 네.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2월 24일 날 네. 이걸 이제 최근 걸로 해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바로 한 달 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 또는 이머전시 치료 네. 이런 걸 메디케이드로 치료를 해도 공적 부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하게 그 공적 부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공적 부조는 네. 정부로부터 네.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네. 미리서 받는 금전적인 보조를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메디케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조라는 것은 SSI나 네. 푸드스탬프 예. 또는 렌트 보조하는 하우징 프로그램 네. 이런 것 등등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네. 네.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받게 되면은 네. 보조를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받는 거는 네. 공적 부조에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자격을 갖추고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SI나 푸드스탬프는 네. 시민권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SSI 받아도 네. 공적 부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메디케이드도 영주권 5년 이내에는 메디케이드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뉴욕은 스페셜 메디케이드를 영주권 5년 이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메디케이드가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네. 그 메디케이드를 이머전시 상황에 썼을 때 아.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위한 썼을 때는 공적 부조에 해당을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참고로 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이분은 3년째인 작년에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 네. 영주권 5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메디케이드 자체로서는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스폰서에게도 네.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메디케이드를 사용할 때 네. 메디컬 이머전시로 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스폰서에게도 불이익이 안 가고. 적용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부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내용들이 복잡한데 네. 우리가 계략적으로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분이 시민권 신청할 때 영주권 작년에 받은 메디케이드가 공적 부조에 해당은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게 질문하셨는데. 예, 이분은 이제 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네. 일반 메디컬 경비로 쓰게 되면은 아.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해당되는 메디컬 치료 네. 이런 거 쓸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네. 메디케이드의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공적 부조를 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공적 부조라는 것이 작년에 2020년이죠. 2월 24일부터 이제 발효가 다시 돼서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